네, 6평이 코앞입니다. 자, 인사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 그 다음에 문자 많이 받고 있어요. 자, 6평 앞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특별히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시험을 치고 오시면 됩니다. 시험 치고 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11월 15일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6월 7일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3 여러분들은 N수생이 들어온 첫 시험이니까 신경이 좀 쓰이실 거고, N수생 같으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점수가 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좀 있으실 거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시험장에 갈 때 이제 뭘 얻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냥 6평을 잘 치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구호입니다. N수생 여러분들 알잖아. 너네 친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너도 포함,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치고 11월에 망했니.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너무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자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험장에서 뭘 얻어야 되냐.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약점이 뭐냐.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응시생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뭐 네 위치를 전국 단위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올해 치러질 수능 11월 15일 날 치러질 수능과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올해 치러질 수능과 가장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의 중요성 어떤 과목이든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올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기출은 올해 6월 9월에 나올 거예요. 여기 모의고사로는 약점을 잘 체크해 오셔야 돼. 근데 시험 중에 무슨 약점을 체크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저는 다른 과목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학 과목은 이러기 되게 십상이에요.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내가 시험장에서 2번, 3번 헷갈렸어. 2번도 될 것 같고 3번도 될 것 같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었다. 자, 근데 나중에 채점을 딱 해보니까 맞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헷갈렸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어학 과목은. 마치 나는 원래부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었던 양 착각합니다. 그러시면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수능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면 또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틀리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약점 체크를 잘 하시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험 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는 별표를 표시 다 하고 옵시다.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돼, 이거. 그래야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됐지? 당연히 이게 있잖아. 나중에 이뤄질 후속 조치의 일환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거 네 약점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건데 본인의 컨디션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치? 이 체크는 뭐냐면 컨디션과 관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N수생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소 모의고사랑 6월 평가원은 좀 공기가 조금 달라요. 선생님들의 공기도 좀 다르고 특히나 몇 년 전에 무슨 이제 뭐 문제 유출 사고 이런 게 있고 난 다음부터 보안도 되게 많이 강화돼서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시험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험장에서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첫 시험 때 바로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때 어떤 컨디션으로 준비가 됐었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됐지? 최대한 좀 좋은 징크스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장에서 뭐 이 정도가 다예요. 그 이상의 뭐 뭔가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뭔가는 없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시험 전에 여러분들과 관련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부탁이니까 오버페이스를 좀 하지 마세요. 물론 원래 이건 자동차에서 쓰던 용어인데 제가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오버페이스라는 게 원래 영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야. 원래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치 이상의 출력을 내버려서 기계가 망가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영어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EBS 연계지문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권이 연계 범위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제가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3주 가량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일부 외에는 다 못 봤어요. 당연합니다. 다른 과목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6평 앞두니까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선생님, 저 수특 다 못 봤는데 남아있는 기간이 3주 정도 되니까 빠르게라도 수특과 영어 독해 연습을 다 보고 시험장 억지로라도 들어갈까요? 저는 그게 오버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엔진 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부하 걸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11월 15일을 앞두고 수능이죠. 올해 수능. 네가 EBS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잡았던 거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가세요. 선생님 수능 당일날 참 미안해요. 6월 평가원 당일날 EBS 다 못 보고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틀려서 오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럼 약점 체크해서 이후에 EBS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가 나오잖아. 됐지? 이거 됐죠? 시험 전에 절대로 오버페이스 하시는 거 아닙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시험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 시험 당일날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시험 직전에 예열 연습을 좀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별표를 조금 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상위권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안 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영어라는 과목이 모의고사 시간에 점심을 먹고 한 다음에 바로 시험을 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식곤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뭐가 제일 크냐면 남의 나라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자를 딱 보자마자 눈에 바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지? 어느 정도 좀 읽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감이 확 붙기 시작해 속도가 붙는다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영어를 보면 집중도 안 되고 안 읽혀서 시간 되게 모자란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나 큰 시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열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점심시간 끝나기 한 15분 전 있지. 짧게는 10분 전. 그쯤에 가볍게 몇 지문을 읽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험을 치세요. 그러면 영어 술술 좀 잘 읽히는 효과가 있을 거야. 선생님 어떤 지문으로 예열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캐스트에 파일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를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손필기도 하나를 적어 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고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출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시험 당일날 처음으로 이거 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안 읽히면 그때부터 말려. 왜 안 읽히지? 그러시면 안 되니까 한 1, 2주 전에 미리 한번 읽어놓고 모르는 단어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 당일날 읽어보는 겁니다. 시험 전에는 장기적으로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요. 시험 바로 직전에는 예열을 하시는데 첨부 파일을 1, 2주 전 미리 1회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 정도만 지키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점수를 어떻게 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속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일단 시험 전과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시험 이후에 총평뿐만 아니라 6평 이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캐스트를 훨씬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시험 결과에 의해서 뭔가가 변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은 불변이 아니에요. 그쵸? 낮았던 학생도 올라갈 수 있고 높았던 학생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성적입니다. 아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로 11월 수능 점수가 정해진다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야, 너 지금까지 공부 왜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가 네 수능 점수로 결정지을 수도 있는데 아니 더 나가볼까? 너 인생 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니? 네가 태어날 때 가지고 쥐고 있던 수저가 네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맙시다. 그게 수능 점수가 되라는 법도 있고 안 되라는 법도 있으니까 후속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열심히 가서 그냥 시원하게 치고 옵시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 먹고 옵시다. 생각보다 점수 안 나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능에서 뒤통수 맞은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만 명심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는 이 첨부 파일과 함께 여러분들과 수능 시험장에, 아니 6월 평가 모의고사 시험장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리베로 레알 영어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